안녕하세요. 오늘 취업회의의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직 수강시정 정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건데요. 크게 인원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더 추가된 것 같은데, 일단 두 번째 주차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오늘은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쪽에 가시고 싶은 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안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주차에는 그러니까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, 그냥 통틀어서 제가 공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공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, 사실 오늘 2주차 얘기는 정보 제공에 관련된 얘기고요. 아마 다음 주 3주차부터 이력서에 관련된 얘기, 그 다음에 이력서에 관련된 어떤 이론적이라기 하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지식 같은 거요. 실용적 지식을 제가 한꺼번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번 주는 그 정보 제공,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동영상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, 그 다음 우리 시스템, 교내의 그 시스템에 제가 어떤 홈페이지나 사이트 주소 같은 거를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. 그거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제가 가능한 한 우리 정부 홈페이지를 많이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살펴요. 이것저것 다 살펴가지고 내가 대학생이면, 내가 지금 20대라면 난 요런 거를 한번 좀 도전해 봤을 텐데, 요런 마음이 드는 것들은 제가 그냥 다 수집을 한 거거든요. 옛날 표현으로 스크랩했다고 표현하죠. 스크랩에서 뭐 하는 거니까, 제가 아마 이변이 없으면 아마 매주 한 번씩 정보를 다 모아서 드릴 거예요. 그걸 보시고 필요하면 제 말 꼭 하셔야 됩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아요. 이제 이번 9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,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, 각종 서비스가 아마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셔서 다음 주에 설명드릴 이력서에 빈칸을 채우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력서에 빈칸 채우기 얼마나 쉬워요. 네. 정말 한 번만 딱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공직 희망자에 대한 얘기인데, 일단 이 영상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 조건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. 저 말고도요, 공직에 계신 분들,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,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이신 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보세요. 이게 어차피 제가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도 아니거든요.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이분들을 만나고,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,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, 친척, 지인들 다 통틀어가지고, 선후배 마찬가지 다 통틀어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세요. 재난알림 문자가 와서 다시 이 영상을 이어서 찍겠습니다.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 되고, 특히 이제 희망자,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희망하시는 분, 합격자, 시험에 합격, 어떤 채용에 합격을 하고 이제 근무하기 전 단계의 분들, 그 다음에 현직자와 퇴직자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결코 정답은 아니다. 그리고 일반화하기에도 좀 어렵기는 한데, 제가 아는 걸 일단 말씀을 다 드려야 되니까요.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걸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원하기 전에 가산점 요소, 가점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취득을 하시는 게, 이게 바람직해요, 제가 보기에는요. 왜냐면은 이 운전면허 포함해서요,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에도 상당 부분 있으니까요.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 중에 나는 이거는 공부하면 좀 되겠다 싶은 자격증은 무조건 취득을 하셔야 돼요. 이 자격증 확보가 돼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점수가, 우리 시험 점수가 동점이 나왔을 때도 유리하고,
어떤 시험이 아닌 뭐 다른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, 이력서 뭐 등등에서도 일단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나고요. 자격증이 하나냐 두 개냐가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특히 이 자격증은 이 공직 관련된 시험과 전혀 관계없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효력을 유지하는 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공직에 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가산점에 관련된 자격증은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대학교 입학 전에 취득한 자격증도 당연히 효력이 있죠.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계실 텐데, 그 발급기관, 이제 자격증 명칭을 치면 발급기관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그 내가 이제 합격증 뭐 이런 것들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, 뭐 자격증을 좀 잊어버렸다 그러면 아마 그 비용을 조금만 내시면은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꼭 먼저 지원 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특히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은, 내가 공무원을 할까 말까, 내가 공기업에 지원할까 말까 막연하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난 이거 할 거야,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글쎄 할까? 뭐 이 정도의 이제 엄마가 하래, 아빠가 하래,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런 막연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일단 딱 접어두시고 자격증 공부부터 하세요.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성취감도 있고요. 자격증 취득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. 어떤 경우냐? 난 2급 자격증인데 1급을 한번 도전해볼까? 뭐 이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때에 따라서는 나는 A라는 자격증 취득했으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B라는 자격증? 요거도 해볼만 한데 자격증을 좀 수집하는 이른바 자격증 컬렉터의 개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요, 취득 자체에 좀 목적을 좀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A 자격증 취득하면 B도 한번 해보고 C도 한번 이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라고 저 지금 가정하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50대 됐을 때 20년,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 그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. 제가 가끔은 어떤 면접의 심사위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심사하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, 심사위원을 하면 이제 이력서를 볼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이력서 보면은 그 자격증이 어떤 취득 시점이라고 하죠. 자격증 취득일.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 자격증을 취득했는데, 그 똑같은 자격증을 어떤 사람은 2020년 9월 1일 취득한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요 2000년 9월 1일에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. 20년 차이잖아요. 20년 차이요. 이 지금 방금 취득하신 분은 지금 여기 이 면접에 오려고 취득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, 그냥 느낌이에요.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. 20년 전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네? 근데 왜 지금까지 이 자격증을 안 쓰신 것 같은데?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.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? 자격증을 예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그만큼 마음이 편해요. 아니, 자격증 갑자기 없는 자격증 갑자기 준비하라 그러면은 일단 사람이 마음이 다급해져요. 뭐 다른 여건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, 뭐 시험을 응시했는데 내가 막상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. 그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주면은 이렇게 나중에 10년, 20년 뒤에 한 번 어떤 뭔가를 할 때 큰 도움이 돼요. 아, 맞아. 내가 예전에 그때는 쓸모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쓸모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공직에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산점에 관련된 자격증을 좀 먼저 취득하는 게 우선이다. 특히 공직을 막연하게 고민만 한다면 저는 그 고민을 좀 버려두고 자격증 취득을 하라는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하면 되고요. 특히 이제 어학 점수가 이제 갱신형 어학 점수, 뭐 토익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갱신형 어학 점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이
공기업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것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. 그것만 좀 되면 나머지는 그 기한 내에 어떻게든지 뭐 공부를 해서 처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막연한 고민, 그 다음에 내가 뭘 먼저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자격증,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점수, 특히 갱신 기간이 있는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하시는 게 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좀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여기까지 그 기본적인 얘기를 마치고 계속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